어떻게 개끼가 주인을 물어. 수라로 육두윤회에서 세 번째로 죄를 덜 지은 사람이 가는 곳. 거기서 살아온 여자. 지금 임종 직전의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는 분이는 가야 부인의 외손녀입니다. 멀리 대포 소리가 들려오고 그녀는 지금 이 순간 할머니에 대한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립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정갈하고 깔끔한 자태를 유지한 채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로 미륵당이란 절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노인들보다는 훨씬 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분이는 더욱 그녀를 따랐습니다. 가야 부인은 한일합방, 일본이 강제로 나라를 날도둑질, 꿀꺽한 다음에 허씨 집안으로 시집오게 됩니다. 가야 부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녀가 부산, 국사책에 봤던 그 옛날 가야국 지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집은 김해 지역에서 알아주는 부잣집이고 시댁은 몰락한 양반 집안입니다. 보통 얘기하는 이런 몰락은 아니고 시할아버지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시아버지인 오봉선생이 여기저기 기름칠하며 찾아다니다 가사를 탕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시할아버지는 유골이 되어서 돌아오고 이후 3.1운동 때 오봉선생의 둘째 아들 즉 가야 부인의 시숙이 일본 놈들 총질에 죽게 됩니다. 이 사건들은 그녀의 삶을 순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다 화병이 생기고 오봉선생은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맘 좋기만 한 한량이라서 별 도움이 안 되고 그때부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합니다. 가족 부양, 시부모 수발, 독방 육아까지. 가끔 다른 사람이 돼. 요즘 같으면 위험했겠죠. 어이됐던 꾸역꾸역 시간을 흘러 가야 부인은 6남매의 어머니, 손자도 생긴 젊은 할머니가 됩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아들 잃은 슬픔에 반폐인이 되었다가 불교에 빠져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봉선생이 완전 골수 유교 신봉자로서 불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야 부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니 짠합니다. 가야 부인 역시 얼마 전 괴질로 죽은 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교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시할아버지 제사 전날 우연히 땅에 묻혀있던 돌부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왠지 돌부처가 뭔가를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마음에 걸립니다. 며칠 고민 끝에 결국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신다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오봉선생이 문제입니다. 시어머니가 슬그머니 얘기를 꺼내보지만 대박살납니다. 그날 밤 가야 부인은 이루만할 수 없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다음날 가야 부인은 사랑채로 불려가서 시아버지와 단판을 냅니다. 아니 단판이라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생각을 소신대로 말합니다. 오봉선생은 별말 없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하고 의관을 차리고 집을 나섭니다. 시집와서 돈벌이에 부모 봉양에 자식 새끼들까지 무너져가던 집안을 이만큼 살려놨는데 꼴랑 돌부처 하나 마음대로 못하나 생각하니 시아버지가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고 만사가 싫어집니다. 결국 다 늙어 가출이란 말을 몸소 실천하십니다. 손녀를 데리고 죽은 딸네 집에 찾아가 며칠이 되도록 돌아오질 않자 남편 명호 양반이 찾아가지만 다시 돌려보냅니다. 괴줄로 죽어 땅에 묻히지도 못한 딸을 화장시키고 유골을 강기슭에 날려보냅니다. 장모의 사정을 알게 된 사위 박서방은 자신이 직접 돌부처를 꺼내고 절을 짓겠다고 합니다. 비로소 가야 부인의 마음은 풀리게 되고 사위를 도와 절을 짓습니다. 절이 지어질 즈음 집으로 돌아가 보니 일본 순사들이 가택수색으로 집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수소문에서 알아보니 오봉선생이 친구 유생들과 한산도에서 시회를 열고 세태 한탄을 하다가 일본 놈들한테 붙잡힌 것입니다. 2차 대전 말기 일본 놈들 광기가 극에 달할 때 사건이 날조되고 조작되어서 연애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가족 친지 모여서 걱정을 해봐야 속수무책이라 가야 부인이 나섭니다. 이웃인 이야모토 참봉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는 창씨개명을 하고 한일합방 때 일본이 회유책으로 준 은사금을 받고 양반 행세를 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아들이 고등계 경부고로 있어서 힘 좀 써주길 기대했지만 이야모토 참봉은 아들한테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경부고란 지금의 경찰서장 바로 밑 언저리 정도 되는 직급입니다. 아무튼 석 달 후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장은 오봉 선생이 창씨개명 안 한 것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일본식으로 나이를 물어도 쌩까버리는 모습에 집행유예 3년을 주고 석방을 시킵니다. 하지만 노령의 갖은 고문과 옥고로 얼마 못 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마지막에 공자의 인과 석가의 자비심은 근본에 있어 같다고 했지? 가야 부인의 불교를 사실상 인정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오봉 선생이 장례에서 유생들은 이야모토 참봉이 오봉 선생을 죽인 거라며 쫓아내고 이야모토는 이후 화병에 걸려서 정성스러운 구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 즈음 일본이 마지막 발악질은 극에 달해서 남자는 군대로 여자는 위안부로 끌려갑니다. 이에 막내 아들은 징집을 피해 도망가고 딸처럼 아끼던 종 오기도 위안부에 끌려갈 처지가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박서방은 자신이 오기와 결혼하겠다고 나서지만 가야 부인은 오기 천민 신분 때문에 망설입니다. 무엇에 놀란 거요? 양반의 말에? 아니, 내 신분은? 하지만 결국 그 둘은 결혼에 꼴이나고 징집을 피하게 됩니다. 얼마 안가 해방이 되고 독립정부가 수립됩니다. 도망갔던 막내 아들도 돌아오지만 별 볼 일 없이 지내고 일본 겐으로 타던 이와모토 아들은 경찰 간부가 되더니 곧이어 국회의원이 됩니다. 남편은 두문불출하고 아들은 백수가 되고 가야 부인은 불교에 빠져 살다 결국 임종을 맞게 됩니다. 멀리서 포성이 들려오고 막내 이름을 부르다가 열반에 들게 됩니다. 한일합방부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근대사는 수많은 역사입니다. 전쟁과 파괴로 끊임없이 싸우며 이어져온 아수라의 세상, 즉 수라도와 같습니다. 가야 부인과 허진사택 사람들은 일제치하의 온갖 역경과 풍파 속에서도 끝까지 저항하며 극복해 나갑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민족의 순환사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야모토 부자의 친일 행각과 해방 후에도 경찰로 국회의원으로 탈바꿈하여 승승장구하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현재까지 이어오는 사회의 부조리를 나타냅니다. 작가 김정환은 1969년 수라도를 발표합니다. 다른 작품들처럼 이 소설 배경 역시 낙동강 연안 농촌이고 손녀 분이가 가야 부인 임종을 지켜보며 할머니 생애를 회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가야 부인은 한국 전통적인 여인으로 몰락해가는 양반 집안을 무한한 자기 희생을 통해 지켜냅니다. 그렇긴 하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에 맹목적으로 따르지만은 않습니다. 시아버지의 유교적 전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신대로 불교를 선택하고 절을 지은 점, 또 박서방이 오기와 결혼할 때 오기 신분 때문에 주저하기는 하지만 결국 받아들인 점은 이를 나타냅니다. 무엇보다 일본에 협력하여 편한 삶을 영위하는 이야모토 집안을 보여주며 가야 부인과 허진사택 사람들과의 극명한 차이를 부각시킵니다. 이를 통해 불의와 부조리와 타협하지 않는 작가의 저항의식을 나타냅니다. 그때 타협했던 인물들이 모습을 바꿔가며 현재까지 수구 세력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